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장 항문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외과 전문의 윤상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요. 항문 질환 중에 제일 대표적인 질환이죠. 치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 있죠. 저 치질인데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질이라고 하면 항문에 있는 질환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항문의 혈관이 부풀어서 생기는 치액성 질환, 찢어지는 치열, 그리고 항문이 곪는 치루나 농해양 같은 거, 그리고 사마귀 같은 게 돋아나는 곤지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혈관이 부푸는 치액, 앞으로 제가 치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치질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정상적으로도 누구나 다 필요해서 갖고 태어나는 혈관으로 된 풍선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오랫동안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낡고 이제 부풀어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눈을 갖고 태어났는데 열심히 보고 오랫동안 썼는데 이제 이게 낡아서 슬슬 고장이 나죠. 노안도 오고 백내장도 오는 것처럼. 그리고 무릎을 오랫동안 잘 걷고 썼는데 오래 쓰다 보니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문을 오랫동안 쓰다 보니 이 항문이 낡고 이제 고장이 나서 오히려 그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변볼 때 힘주고 오래 앉아있고 술 먹고 피곤하고 하다 보면 항문에 있는 혈관 조직이 풍선처럼 부풀고 점차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게 한번 나오다 보면 얘를 붙잡고 고정하던 조직들이 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밖에 있는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고, 풍선은 부풀렸다 공기를 빼면 원래대로 안 되죠. 쭈글쭈글 늘어진 상태로 남아서 그게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쓰면 쓸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해지게 되면 이제 증상이 생기는데요. 그게 피가 나거나 튀어나와서 손으로 집어 넣어야 되거나 겉에가 부풀면서 터지면서 아프거나를 이제는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계속 표정을 짓다 보면 주름살이 점점 깊어질 텐데요. 약을 먹는다고 주름살이 없어지진 않겠죠. 그럼 이게 계속해서 불편한데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떼는 겁니다. 그 불편한 조직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럼 치질이 암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암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치질 때문에 죽을 일은 사실 없어요. 피가 정말로 많이 나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치질 때문에 죽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치질이 1년에 한 번, 며칠만 딱 불편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수술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 5년, 10년을 이제 더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점점 더 부풀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번 피가 났다 하면 일주일씩 나고요. 변기가 완전 시뻘개질 정도로 나요. 술만 먹었다면 부어요.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수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한 번 피가 나서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부어서 수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조직을 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환자분들이 와서 물어보는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예요. 먼저 암치질인가요? 수치질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암치질은 항문 안에 있는 내치액을 말해요. 안에서 부으면서 바깥쪽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출혈을 일으키거나 나와서 집어넣어야 되는 불편감을 일으키는 거고, 수치질은 겉에 있는 혈관이 부풀다가 터지거나 부으면서 아프거나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 암치질, 수치질이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가 있다고 암치질이라고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수치질이라고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둘 다 불편한 게 반복이 되면 수술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치질이나 수치질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저
치질 사기라고 들었어요. 수술해야 된다고. 과연 수술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치질은 사기가 아니에요. 1도, 2도, 3도, 4도.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는 정도만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안에서만 있으면 1도, 나왔다가 자기 알아서 들어가면 2도, 나와서 손으로 집어 넣어줘야 되면 3도, 나와서 안 들어가면 4도예요. 근데 이거는 나오는 정도만을 평가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심하냐를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1도라도 피가 많이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4도라서 다 나와 있지만 내가 불편한 게 없다면 꼭 수술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기, 몇 도가 아닌 내가 얼마나 불편하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치질이 생겨서 오는 원인 중에 제일 흔한 원인은 외체 혈전증이라고 그래요. 겉에 있는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다가 안에 있는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부으면서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건 저절로 가라앉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부 밑에서 멍든 것을 생각하면 돼요. 멍든 것도 피부 밑에서 피가 난 거죠. 그럼 이 경우 멍이 든다고 우리가 병원에 가진 않죠. 혹은 약을 먹지도 않아요. 근데 사라져요. 외체 혈전증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외체 혈전증은 다른 게 있어요. 풍선이 이렇게 많이 부풀린 상태로 혈전이 흡수되는 한 2주, 한 달을 경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안에가 흡수돼도 겉에 있는 살은 더 늘어진 채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진 살이 남아서 반복해서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심하게 터져서 늘어진 살이 많이 남아서 반복해서 불편할 때는 그 조직을 떼는 게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치질이 유전되느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에 1시간씩 힘을 억수로 많이 줘도요, 하나도 안 부풀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변을 하루에 1분이면 한 번씩 부드럽게 아주 잘 보는데도 젊은 나이부터 치질이 다 튀어나와요. 뭐가 문제일까요? 항문에 있는 혈관 조직이 쉽게 부풀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젊은 나이부터 치질이 심한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치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이제 3대가 수술하는,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나, 이렇게 3대가 수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질도 유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치질 때문에 변이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치질은 아까 얘기했듯이 풍선처럼 부풀면서 불편을 끼치는 거라고 그랬죠? 피가 나거나 나왔다 들어갔다 하거나 부으면서 아프거나 한데, 근데 치질이 있긴 있지만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변비가 있는 경우, 혹은 항문이 찢어지는 경우, 항문이 간지러운 경우. 근데 이게 치질 때문에 불편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치질이 있다고 치질을 뗐어요. 그러면 환자가 불편했던 게 해결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질이 불편해야 치질을 수술하는 거지, 다른 게 불편한데 치질을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치질을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치질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먼저 알려드릴게요. 치질은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으로 된 풍선 같은 조직이고요. 내가 그걸 부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 볼 때 힘을 주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변비, 설사가 되거나 술을 먹거나 피곤하거나 임신, 출산하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런 것들이 풍선을 부풀리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안 하는 게 곧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할 때마다 이게 치질이 튀어나온다. 무거운 걸 들 때, 혹은 골프 치러 나가서 골프 치는 순간, 탁 치는 순간 복압이 높아지면 튀어나온다. 근데 운동을 그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치질을 수술을 하는 거죠. 약을 쓰면 어떻게 되냐? 약이라는 거는 그 혈관의 부종을 줄여주는 약이고 정맥순환을 개선하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치질을 없앨 수는 없어요.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약을 먹는다고 주름살이 펴지지 않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질의 증상을
줄일 수 있어요. 출혈을 하거나 부어서 불편한 느낌은 줄일 수 있지만 치질 자체는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불편하고 그때마다 약을 먹어야 될 상태가 된다면 저희는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치질을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환자들을 되게 머뭇거리게 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재발하는 것과 약해지는 것이죠. 치질 수술하면 재발하는지를 여쭤보는데 치질은 항문에는 치질 조직이 보통 하나가 아닌 3-4군데가 같이 부풉니다. 그러다가 한 군데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 하나만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남아있는 혈관 조직은 남아있다가 그 후에 오래 쓰다 보면 다시 부풀면서 다시 고장 날 수 있는 경우죠. 근데 이 경우를 재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거냐면 이쪽 눈이 백내장이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반대쪽 눈에서 백내장이 나중에 생긴다고 해서 그걸 재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치질이 심한 경우, 전반적으로 부푸는 경우엔 원인이 되는 문제들을 다 제거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한 군데 정도만 고장이 나고 다른 데가 심하지 않다면 하나만 제거하지만 나머지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두 번째인데요. 항문을 수술하면은 이제 항문이 약해지지 않나요? 이런 걸 되게 많이 걱정하세요. 근데 치질 수술은요, 약해지는 수술이 아니고 오히려 좁아지는 수술입니다. 치질에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 항문에 있는 치질 조직을 떼고 이렇게 꼬매 놓게 되는 수술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항문이 좁아지는 수술이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덜 좁아지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치질 조직을 많이 떼고 많이 꼬매놨기 때문에 항문이 좁아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항문을 넓히는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술 받은 분들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치질 수술하면 약해진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많이 떼고 많이 열어놓고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치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치질이 꼭 수술해야 되는지, 치질이 어떤 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치질이 맞는지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꼭 불편한 게 있으시다면 어떤 병인지는 알아야 하니 꼭 병원에 오셔서 자세히 검사받고 본인이 치질이 맞다면 제가 얘기한 대로 관리를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수술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항문이 찢어지는 질환이죠. 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니까요.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